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6월 4일, 5일, 6일은 그 2박 3일로 주말 정진을 2박 3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일정을 잘 조절을 하셔서 그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 새말기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일결사 485일째입니다. 감사노트를 씁시다. 밴드에 무령거사님이 올려놓으신 글 혹시 보셨습니까? 세계적인 저명한 학자시던데 그분이 이제 퇴임을 하셨을 때죠. 은퇴를 하시는 마지막 강연에서 강연을 하시는데 학생이 이제 강연을 하고 내려가시는데 학생이 하나 물었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가장 잘 말하자면 이겨낸다고 하나 제한다고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를 하면은 그 안에는 전부 다 미움이다, 시기다, 분노다 이런 것이 그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돼요. 감사 노트를 이제 자꾸 한번 써보십시오. 매일 하나씩 이렇게 쭉 써 나가다가 보면 지금 그 부분에 있던 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뜬 거에 감사하고, 설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숨을 잘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처음에는 감사 노트를 쓰라고 하면 감사할 거를 찾아요. 특별히 감사할 거를. 그런데 사실은 이 자체가 전부 감사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이제 열려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꾸준히 써보시면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래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을 믿을지니 이것이 부처니라. 자기 마음이 부처다. 이 마조선사 말씀이신데,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을지라 곧 이 마음이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어 보자면, 마음이 첫 번째는 경계에 다찔려서 일어나는 망심은 또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영어로 쓸 때는 소문자로 쓰더만요. 마인드 이래갖고 소문자로 이렇게 쓰고. 두 번째, 본래 우리의 그 본래 면목, 본래의 그 자리, 그 마음, 일체의 모든 망심을 낼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도 우리가 그냥 마음이라면은 보통 우리가 마음 할 때는 요 망심을 마음이라고 하죠. 망심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요 망심을 낼 수 있는 자리, 요 마음의 이제 진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망심과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 망심하고 마음은 물론 두 개가, 마음하고 요 망심은 뭐 따로 완전히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크게 우리가 요거는 가짜라고 하고 요거는 진짜라고 해요. 요 마조선사가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 이 마음이라고 하면 요것이 포함이 되지만, 요 마음일 때는 요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거든. 요 망심도 물론 마음에서 일으킨 것이지만, 그래서 망심이라는 거는 늘 변해요. 이렇게 늘 변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요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 상대적인 것을 내 마음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점차 공부를 해 나가면 요 망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자리, 마음 자리, 이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이라는 것이 전부 모습이라서 요 마음,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은 물거품이 막 일어나. 그래서 이 물거품은 내용물이라고 보면 되죠. 일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이게 다 모습이죠. 지금 허공 속의 모습이죠. 요 모습을 내용물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내용물은 전부 무엇이다? 가짜다. 이 내용물은 전부 가짜다. 전부 모습이다. 이 내용물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무엇을 잊어버린다? 바탕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늘 바탕을 놓치지 않고 모습을 굴리는 것, 이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모습을 잘 굴리자.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됐다.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요. 일이랄지 뭐 내가 그 앞에 닥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살면 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늘 결정해야 할 일이 생겨. 그게 사는 거예요. 늘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질문하라. 이거 내가 그렇게 해요. 그냥 질문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늘 요거를 생활하면서 요거를 늘 명심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라. 질문하라. 질문하라. 우리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답해버리죠. 아니, 질문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거 해야? 요 질문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절해야 요 답이 요 인이 아주 분명해야지 요 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 질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흐리하게 해. 막연하게 해. 그러면 뭐요? 이 결과도 막연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네 탓이다 할 수가 없어. 왜? 정확한 질문을 하지를 못했거든. 정확한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정확한 질문을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가 이거 행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왈가왈부를 해. 그러면 여기에 또 인이 돼버려. 인이 돼서 또 흐리한 결과를 또 나. 그렇게 해서 자꾸 인과에 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라. 무슨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다면 특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 이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이거 중요한 일이야. 중요하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겠죠. 결혼을 앞둔 사람은 뭐 결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혼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돈을 꼭 벌어야 되는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건강이 되게 나쁜 사람은 건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되게 슬픔에 있으면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고, 내가 되게 우울하다 하면 우울을 극복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에게 분명하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간절하게 딱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만약에 아프다, 우울하다 이러면 이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 우울이 어떻게 해서 우울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하고 기다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답이 나타나. 그러면 그 명료한 답대로 움직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명료한 답이 안 날 때가 있지요. 그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내가 생각해도 턱 떠오르는데 보통 이렇게 뭐 하다가 턱 떠오르거든. 그 답이 내가 딴 일을 하고 있는데 떠오른단 말이지. 그런데 답이 정말로 그것이 답이다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머뭇거림이랄지 의심이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떨쩍지근하거나 좀 또 다른 생각이 휙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이라서 늘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살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을 한다? 아니 다시 어찌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 자료를 자꾸 유출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유출시킨다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그 틀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좀 떨떡지근하다? 내 마음에 정말 명쾌하게, 이렇게 해서 탁 명쾌하게 될 때가 있거든. 근데 명쾌하지 않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안영서 씨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제는 또 더 기다려요? 그렇죠. 다시 질문하고 기다려요. 뭐 사안에 따라서는 빨리 처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일생을 좌우를 할 정도의 어떤 이게 아주 중대 사안이다 할 그 사안이 중요하고 중요할수록 다시 질문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평소에 뭐 이런 하다못해 뭐 간단한 거라도 간단한 일이라도 그래요. 일단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 답이 그 속에서 그냥 답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래 질문을 잘 안 해요. 질문을 하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뭐 좋을까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든지 뭐 하여튼 자기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 본인이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꼭 해서 그 질문에 따라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저거 대단히 파워풀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려서 만약에 어떤 답이 나와서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그거를 안 해요. 마음이 그걸 안 해요. 동요가 안 되고 그것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요새 왜 그 종편에서 난리 아닙니까? 정치 그거 뭐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원책 그 변호사님인가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일리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정당이 막 이합집산을 계속하고 계속 막 개파가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진국
일수록 그 정치적인 좀 선진국일수록 이게 당이 완전히 이름 싹 바꿔가지고 뭐 딴당되고 막 이러지는 않고 좀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던데 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또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념과 가치 이제 말이야 진보는 진보고 또 보수는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념과 가치로서 이렇게 한 정당이 이루어지고 한 집단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잘 뭐 한두 사람이 뭐 몇 사람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당이 뭐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아마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보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서 이 보스가 힘이 셀 때라든지 안 그러면 이 보스가 또 힘이 약화가 됐을 때라든지 이러면 뭐 계속 이합집산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가치와 이념이 확립된 그 정당으로 우리도 계속 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뭐 논평을 하시더라고 그 분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얘기다. 뭐 그거 뭐 꼭 정당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치와 이념이 말하자면 확실히 뿌리 박은 이런 그거는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게 되거든. 구성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가치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전통을 쭉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런 건 논평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마음이라고 이게 나왔네요.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에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위에 몸뚱이는 관리물은 돼도 소유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 이랬을 때 바로 마음이라고 한다. 오늘 그 문자를 보낸 거하고 같은 얘기시네요.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절대성이라고 해도 좋고, 뭐 부처라고 해도 좋고, 또 뭐 본래 면목, 뭐 하여튼 이거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이름이 붙어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요. 그러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요? 그 마음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들어가지요.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마음이면 우리가 쓰는 마음 좋다 싫다 뭐 어쩐다는 마음, 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습이 없고 허공과 같은 마음, 이렇게 말하자면 말마디로 한단 말이지. 그런데 진정으로 한번 물어보라 이거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지? 이렇게 그 마음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말입니다. 있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찾으려면 못 찾아요. 여러분, 마음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찾으려면 못 찾겠는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있긴 있는데 마음을 찾으라 하면은 못 찾는단 말이지. 그게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선사들 어른들이 유무, 즉 있고 없음을 뛰어넘은 자리다,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살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면은 다르게 한다 하면은 어떻다 이걸 다른 말로 자기 말로 한번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말마디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될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렇게 표현. 그 다음에 안영수 씨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것입니까? 한번. 저는 이걸 전반합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이 있으면은 결국은 반이 생성되고 그 전반을 합치는 게 합의를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그 해결의 그 변정법이야.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이다 반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그걸 안 물어볼게요. 지금 그런 변정법적 논리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정이라는 것이 있고 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합이라는 것이 도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정이라는 것이 있고 반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합이라는 것이 도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이라는 실체와 합이라는 실체와 반이라는 실체와 합이라는 실체가 있나요? 그 변정법도 보면은 정, 반, 합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보면은 이치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그럼 정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반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럼 정과 반이 합하는 이 합이 실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정이라는 실체가 있나? 반이라는 실체가 있나? 어머, 그거 이 두 개를 합하는 합이라는 실체가 있나? 있습니까? 일단 저기서 말하는 전반합에 대한 논리는 네. 어떤 이론상의 실체에 대한 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은 금방 그 원장님도 질문하신 유무를 뛰어넘고 이공성을 뛰어넘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실 때 통상적으로 내가 사고할 때는 저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그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한 요지는 저기 정반합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전에 그 뛰어넘는 자리가 있느냐하고 좀 질문이 좀 다른 거고요. 저는 이제 저거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그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저게 하나의 그 논리적인 어떤 체계고 하나의 그 뭐 실체 여부를 따져가지고 일단 이론에 대한 정이 생기면 그에 대한 반항이 생기고 결국 나중에 합일점이 온다는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작용이 되는 거죠. 네, 영어는 작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영어는 하나의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얘기를 할 때 작용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말로 하자면. 근데 작용으로만 보면 좋은데 여기에 어떻게 된다? 매몰이 되지요. 우리는 대부분 이 그렇죠. 이론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이다, 반이다, 합이다라는 것이 실체는 없지만 작용으로서 있는 것이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것이. 근데 자, 있는 것, 없는 것을 뛰어넘은 자리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있는데도 들어앉으면 안 되고 없는데도 들어앉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없다라는 데도 내가 머물면 안 되고 있다라는 데도 머물면 안 되는구나. 있다 하기는 하나 그것이 있는 듯한 것이고 없다 하기는 하나 없는 듯한 것이지 있다 없다에 탁 들어앉으면 바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어디에? 거기
둘러봐 버리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근데 우리 모든 사고가 말입니다.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요. 안 가면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보살님도 그러시고 안용수 씨도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가만히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잘 들여다보지를 안 해. 안 하고 뭐만 한다? 자꾸만 근데 자꾸만 듣고 지식을 해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틀에다가 자기의 체에다가 걸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거하고 내가 그걸 보고 아는 거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봤는데 그건 그거야 이러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막 나요. 또 내가 가다가 무슨 돌에다가 탁 부닥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먼저 성질이 나지요. 성질이 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돌하고 발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상황이지요. 상황이지만 우선 성질이 나거든. 왜? 내 몸을 다쳤으니까. 내 몸을 다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에 들어가지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안 그래도 그 아침에 이제 그 무령거사님이 어디 대전을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차로 이제 그 금정역까지 데려다 드린다고 내려오는데 진짜 그 예감이 무서운 거라. 차를 갖고 이제 태워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기서 택시가 택시가 저기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게 파란불이야. 파란불이면 저쪽에 그 좌회전하는 신호가 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파란불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꼭 싹 돌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에. 지금 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이리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차고 완전히 박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차가 이렇게 돌겠구나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휙 지나가 버렸지. 휙 지나간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가 돌면서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막 이렇게 나오는 차를 그냥 하여튼 박살이 나버려. 주차가 너무나 빠르게 이게 자기 딴에는 막 휙 돌아서 가려고. 되게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금정역까지 데려다 모셔다 드리고 내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올라간다고 그 길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더만. 그래서 레카차가 오고 막 이랬더만 많이 다쳤을 것 같다. 막 뻥 하는 거라 그냥 속도를 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만히 한번 비춰보세요. 어떤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거 자극이 없어도 생각이 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러거든요. 또 보면서 또 생각이 일어나고 들으면서 생각이. 지금 막 이렇게 소리가 막 지금 작업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건데 저 소음이 엄청 크다. 이 소리보다 더 엄청 크다고 하면 저거는 뭐예요? 나쁜 거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조용히 안 하고. 그렇죠. 저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 공부에 방해될 정도가 되면. 사실은 저 소리는 좋다 나쁘다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요 인연과 조건에서 보면 저거는 나쁘다에 속하거든.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어디에서 이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요. 어떤 데는 아무리 소리가 커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연과 조건이
한 생각을 탁 일으키면 그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딱 돼버려요. 늘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있다에서 최고로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있다에서 우리 도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있다 없다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있다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익숙해 있어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아 이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아 내가 있다에 있구나.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다 중에 가장 울트라 캡션이 뭐예요? 있다. 허공이 있다? 예. 그렇죠. 우리 공부하면 허공병에 걸리면 허공이 있다.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뭐예요? 구름 잡는 얘기죠. 정말 내한테 딱 다가오는 실감 나는 거. 응? 몸뚱이. 몸뚱이. 이 몸뚱이보다 더 울트라 캡션이 뭐예요? 내가 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보림선언에서 쭉 해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발을 땅에 안 딛는 공부를 대처를 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해요. 허공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관념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만 내 쪽으로 와야 돼. 나에게 실감이 있어야 한다고. 공부가 자꾸만 이런 거는 뭐야? 바깥으로 보는 거야. 바깥으로. 철저하게 내 쪽으로 와야 돼요,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점점 방향을 틀어요. 나 쪽으로. 내 쪽으로. 그러니까 내 쪽으로 이 방향을 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구하러 다니고 버리러 다녀요. 버린다, 구한다는 것은 맨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구하려고도 하지 마라. 이 말은 계속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일단 내 쪽으로 다가와야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을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자꾸만 찾으러 다녀. 자꾸만 버리러 다녀. 무엇을?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번뇌를 버리러 다녀. 욕망을 버리러 다니고 또 악한 거는 버리러 다니고 착한 거는 구하러 다니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버리려 하고 구하려고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보살님. 나잖아요, 나.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처음 오신 분하고 우리 안영수 씨도 오신 지가 얼마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할 거예요. 안영수 씨 저거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이거 깨달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거. 깨달음, 허공, 행복, 번뇌, 괴로움, 또 이거 뭐야? 공부면 공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깨달음은 구하려고 하고
번뇌는 버리려고 해. 괴로움은 버리려고 해. 공부는 하려고 해. 그렇죠? 행복은 붙들려고 해. 허공도 붙들려고 해. 다 이래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구하려 하기도 해요. 그렇죠, 보살님? 근데 이것을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안 물어. 그래서 내가 지금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 누가 괴로워하지? 이렇게 안 물어. 누가 밥을 먹지? 누가 공부하려고 하지? 누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누가 깨달으려고 하지? 누가 하려고 하지?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겉으로 나타난 가지나 열매나 꽃이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나무 기둥이나 뿌리에 해당되는 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위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이나 꽃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 해 되면 또 져버리고 또 더 번성하기도 하고 져버리고 번성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백날 천날 만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 뭔데?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요거는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은 전부 뭐다? 헛것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헛것이구나. 이게 헛것이다 하는 건 누가 헛것이다고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처음에 나는 뭐예요? 몸뚱이 나예요. 근데 나중에 자꾸, 그래서 나중에는 몸뚱이도 변한다 헛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그 자리로 스스로 다가가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 자리였어요. 본래부터. 그런데 내가 맨날 구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라는 것이 있다. 내가 있다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가 안 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지. 안영수 씨 이해되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뭐 그거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정말 이게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극히 없죠. 극히 없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평소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 처음에 행위자거든. 지금 이 내가 있다가 이게 행위자 처음에는 물론 행위자가 결국은 본래 면목이기도 하는데 본래 면목을 깨달을 때는 이 행위자는 사라져요. 그런데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이 행위자가 완전히 자기가 주인처럼 해요. 지금 우리 보살님이 지금 생활을 하시잖아. 생활을 하면 누가 해요? 자덕심이 맨날 하잖아요. 자덕심이란 내가 맨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생각을 하지요. 아, 내가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면 그때는 이 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맨날 뭘?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맨날 보고 있죠. 처음 오신 분한테 너무 어려운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변한다고 하고 싶다. 많이 그렇기도 하고. 맞아. 이게 그러니까 변한다고 하고 싶다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라? 어?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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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변하는 것이 뭐야? 변한다는 것이. 변한다. 변한다는 것이 뭐예요? 응? 변한다는 것이 뭐냐고. 바뀌어진다. 바뀌어진다. 그렇죠. 바뀌어진다는 것도 되죠. 바뀌어진다. 무엇이 바뀌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바뀌어지죠. A라는 것이 어디로? B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바뀌어진다는 말은 그렇죠. 너무 단순한. 아니요. 너무너무 단순해지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려운데요. 바뀌어진다는 거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변한다. 변한다. 또는 아니 바뀌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애초부터 없을 수도 있고. 애초부터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겨날 수도 있고 생겨나서 또 그 사라질 때까지 바뀔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한다예요. 그런데 이 변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왜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가짜니까. 가짜다. 그렇죠. 안영수 씨는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한순간도 똑같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니?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말로 한번 해봐요.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 변한다. 그걸 변한다라고 해요. 그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입증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똑같은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다 없다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고정되어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변한다의 위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있다, 없다 이런 말이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도 없다라는 말도 말하자면 거기에 붙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다 이러면 무엇이 탁 고정돼서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실체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가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는 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것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어디에 달라붙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디에? 얘 혼자서 못 다녀요. 내가 있다라는 요 생각은 몸뚱이에 달라붙어요. 몸뚱이에 딱 달라붙어요. 몸뚱이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동일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동일시. 동일시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요. 동일시. 똑같이 하나로 본다. 동일시. 똑같이 하나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 생각을 하면 또 어디가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 이건
내 생각 이거 내 거야. 몸뚱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네.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네. 내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죠. 이게 너무 뿌리 깊은 생각이라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이 별별 방편을 다 내놔요. 별별 방편을 다 내놨는데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정말 내가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구나 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몸뚱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거든. 자덕심보다는 되게 어렵지. 변한다 것이다 와야 된다요. 그래서 뭐만 하라? 변한다. 무엇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뭐든지요. 그래서 집안에 뭐 일이 있거나 뭐 있으면은 변한다 헛것이다. 그게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은 일어나 있지만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이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바뀌어야지 이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 것이 지혜죠.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변한다 헛것이다. 정신들 보면 뭐 말 바꾸는 거는 뭐 밥 먹듯이 바꾸대. 그래서 난 요새 그거 가만히 보면은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말이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근데 안 믿죠, 말을 해도. 그리고 또 이 촉감도 변한다 헛것이다. 생각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를 한 1년 이상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공부가 좀 안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허공,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 써 있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유무, 있고 없음을 뛰어넘은 자리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장 거기에 근접하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 허공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마음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잘 안 와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다면 허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어병관계로 잘나고 못난 것, 똑똑하고 똑똑하지 못한 것은 있을지언정 사람마다 이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주선사는 이랬거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어떤 스님이 가서 물었더니 저주선사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화두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왜냐면 늘 들었거든. 모든 생명, 모든 이런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없다. 그게 무자화두예요. 안영수 씨 감이 좀 잡히나요? 선사가 왜 없다라고 했을까? 자, 그러하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런 질문 말입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있는데 쏙 들어가고 없는데 쏙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질문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늘 생각이 있다 아니면 없다기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려 그냥 여기에. 지금 자덕신보살이면 눈을 말똥말똥하고 계신데 없다 하면 벌써 틀립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거든요. 내 얼굴을 여러분이 볼 줄도 압니다.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건가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지만 있다 하면 찾아내질 못합니다. 허공과 마찬가지예요. 자, 저번에 했던 걸 한 번을 더 오늘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뭐 이렇게 마음이 있니 없니 하는 거는 상당히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어요. 그지요? 근데 자덕신보살님이 오늘 이제 가만히 이제 가셔서 자기가 마음 쓰는 걸 한번 보세요. 보면은 있다 아니면 없다 아니면 좋다 아니면 나쁘다 아니면 옳다 아니면 그러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안영수 씨 보통 저기 마음 쓸 때 한번 이렇게 바라보지요. 내가 하는 거를 바라보면은 거의 이가이면 저거 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분법으로 사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단순히 이분법으로 사고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좀 덜 와닿는데 본인이 그 마음 쓰는 거를 생각 쓰는 거를 잘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잘 바라보면 내가 또 있다에 들어갔구나. 없다에 또 들어갔구나. 또 좋다에 들어갔구나. 또 나쁘다에 들어갔구나. 또 옳다에 들어갔구나. 그러다에 들어갔구나. 요것을 자기 생각을 바라보아서 그거를 하나 느낄 때마다 공부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에도 그르다에도 왜 옳다에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 왜 내가 그르다라고 할까? 이런 질문이 있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옳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옳다라고 했는지 뭐 때문에 그러다고 했는지가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인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실제로 관찰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지 실제로 자기 것으로 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좀 보십시오. 꼭 좀 보십시오. 얼마나 양분으로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왜 양분으로 늘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지? 그때 질문을 정말로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있다 아니면 없다? 옳다 아니면 그르다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나에게로 다가오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이게 죽비 좀 치십시오.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내가 쳐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